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 미팅 번호, 방 번호하고 이 비밀번호, 패스워드 보낸다고 생각하다가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저희 그 9시 반쯤 돼가지고 학생 중에 이거 못 받았다고 얘기한 분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보내다 보니까 10시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저께 시험을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 제가 여쭤봤었죠. 네, 대부분 학생들이 온라인을 요구했어요. 그 오프라인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시험을 뭐 온라인 보고 싶은 분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으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조금 좀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있을 거다라고 뭐 계속 그 언론에서 얘기하죠. 뭐 제 그 오프라인을 한다고 부정행위가 없는 건 아니고 제일 부정행위 많이 하는 집단은 정치인하고 언론인들인데 지들이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정행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 각자 제 능력에 맞춰가지고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이번 학기 시험은 온라인으로 그냥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험을 볼 때 그 워드 프로세서로 답안을 작성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이제 시험 문제를 내드리면 손으로 필기하세요. 그 문제를 갖다가 뭐 인쇄해 가지고 거기다 쓰셔도 되겠고 그냥 각자 저희 그 종이들 있죠. A4 용지든 아니면 이제 뭐 이 공책 하나 한 장 제 그 할애해서 거기다 손으로 쓰시고 그걸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요즘에 보게 되면 스캔되는 사진 그 카메라 기능이 있죠. 그래서 삐뚤어지면 이렇게 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이게 잘 찍으셔가지고 이 첨부 파일에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는 걸로 하면 제가 채점해서 성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통 시험 음,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게 되면 다 쓰실 때까지 충분하게 제가는 시간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 그 시간을 뭐 충분하게 드리면 계속 저희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2시간 그 정도의 한정된 시간에서 다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이 시험 보는 방향으로 해서 온라인 시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 학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이버 대학도 아닌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죠. 대체적으로 못 본 경우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성적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많아서 뭐 그거는 서로 제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열심히 하신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성적을 충분하게 저희가 잘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기 능력껏 한번 해보세요. 뭐 검색 기능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러니까 해서 충분하게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뭐 다른 분들하고 전혀 통하지 마시고 그냥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문가가 되시러 오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요즘 진도가 늦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얘기 그러면 부랴부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이시죠? 자, 오늘은 이 7장 내용이 7장이 되겠어요. 7장 내용인데 7장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데드락이다라고. 이 데드락이라고 하는 데드라고 하는 게 유난히 지금 영어권에서는 킬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고 데드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죠. 막다른 골목길 갔다가 가게 되면
데드 엔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더 이상 가는 길 없다. 이 데드락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락이라고 하는 건 딱 이 문이 잠겼는데 그 중에서도 잠긴 것 중에 끝이다. 더 이상 그 잠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를 써서 교착 상태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많이 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는 뭐를 쓰냐면 나 딜레마에 빠졌어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다. 교착 상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제그라고 쓰고 딜레마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이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다운된 거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 분들은 좀 그런 대로 저희가 괜찮은데 이 다른 전공을 했다가 컴퓨터 쪽으로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다른 걸 했다 대학원에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에 시스템 다운하고 되더라고 혼동하는데 이 교착 상태가 발생에 따라서 시스템 다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교착 상태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절대 발생 없는 사건 또 상황을 기다리는 그 이 상황이에요. 이걸 갖다가 데드락이다라고 하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좀 형편이 어려가지고 프린터를 제 컴퓨터 샀는데 시스템 샀는데 프린터를 구매를 못했다. 그래서 그냥 워드 작업을 하다가 하고 나서 프린터는 뭐 학교 가서 하든지 다른 데 가서 하든지 복사집에 가서 하든지 하는데 우연찮게 해가지고 잘못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프린터 메시지 프린터라고 하는 거를 눌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냐면 프린터가 붙을 때까지 해당되는 그 원하는 프린터가 설치될 때까지 인쇄 작업을 안 하고 그 프로세스는 다시 말해서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는 계속 대기 상태에 남겠죠. 그거 같은 경우를 갖다가 데드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제 컴퓨터를 하루 종일 키죠. 365일 24시간 다 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중반 뭐 입학해가지고 80년에 입학해서 뭐 한 88년 88년은 모르겠고 85년 6년까지도 보게 되면 웬만한 제 기업들도 그렇고 학교는 더더욱이 직원들 퇴근하면서 이 컴퓨터를 다 끄고 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그 컴퓨터가 미리 발달했던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 그 중에 하나가 MIT 대학에서 그 전산실에서는 컴퓨터를 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도 오래돼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데드락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그때까지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데드락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이게 교차로라고 한번 해보죠. 십자 교차로. 이렇게 교차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차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차들이 지나가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일로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차들이 이렇게 서 있죠. 이 차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이 차는 일로 이렇게 가려고.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저희 그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꽉 찬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데드락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해결을 할 방법들은 굉장히 이 방법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차량이라고 했을 적에는 희생자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신호 체계를 갖다 잘 운영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면 이 교착 상태에 대한 거를 다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자. 일단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의 어떤 형태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원의 형태. 일단 자원의 형태를 보게 되면 크게 이 그 선점형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선점형. 이제 갖다 프리엠티브다는 자원 때 프리엠티브 어택 그러면 선제 공격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프리엠티브 리소스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들이 그냥 그 포함될 수 있냐면 기억 장치와 같은 것들이 이런 이 선점형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하다가 쭉 쓰다가 좀 제 그거를 일시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일시 중단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문제 발생이 없는 자원의 종류를 갖다가 선점형이다라고 한다면 비선점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갖다 non preemptive다. 이거 이와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프린터와 같은 경우죠. 인쇄하다가 A라고 하는 사람 거 좀 인쇄하다가 이거 B가 좀 급하네 그럼 B 인쇄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걸 칼로 잘라가지고 다시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거는 이 그 일시 중지하게 되면 안 되고 일시 중단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자원의 형태를 갖다가 비선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선점형이든 비선점형이든 간에 특히 이제 비선점의 경우는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래서 자원의 그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한번 보죠.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necessary condition이다.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저희 이 necessary condition이다. 필요 조건이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써보죠.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병렬 처리 동작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서로 간에 제 문제가 없이 그냥 막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들어간 동안 하나가 못 쓴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공용 화장실을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뛰어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화장실의 것처럼 서로 간에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다. 또는 이제 일부가 들어가면 다른 일부는 못 들어가게 한다. 그 상호 배제라고 하는 이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착 상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뮤처럴 익스클루전이다라고 얘기하죠. 상호 배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착 상태다. 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놀부 심보 같은 경우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있죠. 절대 양보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는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갖고 있고 양보는 못 하겠고 상대방이 내놔라고 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내놓기를 기다리는 거. 점유와 대기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이제 영어로 hold and wait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거는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 보고 너가 양보해 라고 하면서 자기는 양보하지 않는 경우죠. 아까 이 도로에서 상대방이 차를 비켜주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다. 세 번째 경우가 자원의 형태가 선점의 경우는 그냥 뭐 좀 잠시 양보시켜버려 하나 빼버리면 돼요. 근데 이 비선점이라고 하는 그런 자원의 형태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non-preemption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환영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영대기는 좀 전에 점유화 대기하고도 유사할 수 있는데
나는 제이하고 상대방한테 양보하라고 갑은 을한테 너가 양보해. 을은 갑 보고 양보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환형대기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영어로 circular wait다라고. A가 B를 요구하고 B가 C를 요구하고 C가 D를 요구하고 그러면은 그 D가 이제 그 빨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C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그 서로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형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게 바로 교착 상태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에서는 계속 교착 상태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실시간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뭐냐면 분석하기 위한 어떤 이 분석용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이 자료 구조가 뭐냐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근데 이 그래프 중에서도 뭐냐면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디렉티드 그래프다라고 하죠. 또는 이걸 갖다 줄여서 다이그래프라고도 그래요. 다이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리고 거기서 이 그 자원과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과 프로세스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프로세스의 관계를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원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리소스. 이거 R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R2라고 하는 자원이 있었다. 자, 이건 종류의 자원. 자원의 종류가 R1이라고 하는 자원과 R2라고 하는 종류가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하는 자원에는 한 종류만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게 R1이 CD-ROM인데 CD-ROM은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건 프린터인데 프린터가 두 대가 있다. 그리고 이같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들은 이거는 이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거는 자원, 리소스. 그다음에 이렇게 자원 안에 이걸 뭐냐면 자원의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프린터인데 프린터 중에서도 삼성 프린터, 뭐 에슨 프린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 인스턴스 스타일, 리소스 인스턴스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이 자원을 나는 R1의 자원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이 P2라고 하는데 할당돼 따르면 자원 쪽에서 프로세스 쪽으로 화살표를 거주고 또 이게 제 자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이 자원이 P2에 할당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그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게 그래프를 특별하게 자원이 배당됐다 그래서 리소스 배당이다 해서 알로케이션 그래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서 이와 같이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경우 보게 되면 방향이 이렇게 이건 이제 좀 저희 좀 다른 방 역방향으로 쓸게 이렇게 따르면 그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게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존재를 한번 찾아보는 이런 이제 그 길을 찾아가지고 교착 상태가 있는지를 검사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그 실제 이 그 운영 체제에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교착 상태에 대한 검사를 가지고 가능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뭔가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주기억 장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켜 버린다. 이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각 자원에 이 하나씩만 이제 뭐 장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보죠.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고 하는 종류가 있다면 프린터 하나, CD-ROM도 하나, 뭐 이런 식의 그 데이터를 해서 이걸 갖다가
이 one instance다라고. 그다음에 각각의 하나씩이 따라서 one instance per resource 또는 for each resource다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이렇게 생긴 조건 하에서 한번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자, 프로세스 A를 보니까 일단 이 그 R이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S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하고 다 쓰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을 반납하고 S를 반납한다.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B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S를 요청하고 T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S를 반납하고 T를 반납한다. 프로세스 C가 있는데 C는 이 T라고 하는 리소스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R을 요청하고 다 쓰고 나면 반납을 한다. 이죠. T를 반납하고 R을 반납한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세 개의 프로세스들이 병렬로 동작하는데 이게 막 섞여서 병렬 동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 시간의 관계를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동작하나 보니까 A가 이그 일단 R이라고 하는 걸 요청을 한다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B가 S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하고 세 번째 시간은 C라고 하는 게 T를 요청하고 네 번째는 다시 A가 이 S를 요청하고 다섯 번째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T를 요청하고 여섯 번째 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R을 요청한다. 자, 이런 순서대로 동작했을 때 하나하나 동작의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그림상에 보게 되면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죠. A, B, 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다음에 자원이 뭐 어떤 종류의 자원이 있냐면 세 개에 대한 자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R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S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T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각각에는 한 개씩의 장치들만 갖고 있다. 이 자원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보죠.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경우에 A가 이 R을 요청하죠. 그래서 A가 R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A가 R을 이렇게 요청한 거죠. 보니까 R을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배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에다가 배당을 해준다.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배당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와서 보니까 B가 S를 요청하죠.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그림을 이제 하나 그려보고 자원과 R이라고 하는 자원, S라고 하는 자원, T라고 하는 자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개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현재 이 A가 R이라고 하는 걸 자원을 받은 상태죠. 두 번째 보니까 B가 S를 요청하니까 S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진행 조건에 의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상황에서 보니까 똑같이 A, B, C, 그다음에 R, S, T라고 하는 자원이 하나씩 인스턴스가 있고 배당된 걸 보니까 이렇게 배당이 된 거죠. 세 번째는 C가 T를 요청하는데 C라고 하는 거에 이 T를 줄 수가 있죠. T가 쓰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중에 하나의 인스턴트를 이렇게 배당을 했다. 자, 네 번째 오면 다시 A가 S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A가 S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A, B, C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R, S, T라고 하는 이 자원들이 있고 ABC라는 프로세스와 ABC라고 하는
RST라고 하는 자원들의 배당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상태로 배당이 됐다. 요 인스턴스는 B로, 요 인스턴스는 C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 A가 S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A가 S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 그 프로세스에서 자원 쪽으로 화살표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다섯 번째 오게 되면 이제 이걸 다섯 번째로 그려보죠. 5번, 5번이라고 하죠. 5번에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됐었죠. 4번까지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5번에서는 B가 T를 요구하죠. B가 T를 요구하는데 T는 이미 C에 요구이 됐으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 자, 다음번에 6번 상태로 오게 되면 이건 6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자원들이 다시 이렇게 배당된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6번에서는 C가 R을 요구하죠. 그래서 C가 R을 요구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C가 R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6번까지 오게 되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생긴 화살표 방향, 여기 화살표가 좀 잘 안 보니까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빨간색에 사이클이 있다 이거죠. 사이클이 존재하면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로 보니까 더 이상 A는 B가 끝나길 기다리고 B는 C가 끝나길 기다리고 C는 다시 A가 끝나길 기다리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또는 누구 하나 희생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끝날 수 없는 이 세 개의 프로세스들이 종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교착 상태다.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여기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결론하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라고 하는 데드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보죠. 그럼 사이클이 있으면 데드락이었느냐? 아, 네,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데드락이었다면 사이클이 있느냐? 아,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이클은 교착 상태에 대한 데드락 발생이 되기 위한 가능 보는 거. 그래서 이걸 if문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이클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갖다가 뭐라면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다라고 영어로 쓰니까 저도 한번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necessary and 그다음에 이 그 sufficient 안 보이니까 sufficient 컨디션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클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데드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한 거다. 각 자원당 한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경우에 사이클이 있다. 아,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했구나. 그렇다면 누구 하나를 희생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죠. 그러면 모든 그 자원에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프린터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메모리 모듈도 여러 개 붙을 수 있고 CD롬도 여러 개 붙을 수 있고 메모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이그 넌 프리엠티브 리소스가 아니니까 선점형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거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로서 이번에는 이 각 자원당 하나가 아니라 다수 개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 갖다가 more than one instance
요청한다. 이렇게 생긴 경우에 대해서 보자.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아까 3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로세스가 4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 동작하는 걸 보죠. 이게 R이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하고 S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R을 반납하고 그리고 S를 반납한다. A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S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를 반납하고 C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S를 요청해요. S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거를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한번 보죠. 프로세스 D가 이 자원을 R이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R을 반납한다.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막 병렬 동작 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A가 제일 먼저 동작하는 걸로 해서 R을 요청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B가 S를 요청하고, 세 번째, C가 S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D가 R을 요청하고, 다섯 번째, 이 A가 S를 요청하고, 첫 번째, C가 R을 요청하는 이런 순서였다라 한번 보자. 그렇다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일단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구나. 그 다음에 자원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S라고 하는 거와 R.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여기도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프로세스는 네 개가 있죠. B, C 이렇게 있다. 이거에 대한 동작을 갖다가 이 아까처럼 하나하나 그리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한꺼번에 여기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R을 요청했다. 그러면 R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맞바로 써라라고 하는 걸로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S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B가 S를 요청하는데 S가 사용 중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배당을 해주죠. 이게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는 C가 S를 요청해요. C가 S를 요청했는데 여유분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배당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번째 D가 R을 요청한다. D가 R을 요청했는데 여기도 여유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배당을 해주겠죠. 다섯 번째 A가 S를 요청하게 돼. A가 S를 요청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청한 거로 끝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C가 R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C가 R을 요청하는데 R도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 이쪽으로 또 S쪽 A에서 S쪽으로 S가 C 쪽으로 그 다음에 C가 R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교착 상태가 발생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D가 딱 끝나버려요. D는 이걸로 그냥 그 아래한 자원 하나 끝만 필요하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요게 이거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클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D 때문에 결국은 교착 상태가 안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교착 상태에 대한 관계 사이클이 있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냐? 이 경우를 보니까 그렇지 않죠. 교착 상태가 있다면 사이클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게 된다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자원이 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이클은 필요 조건이다. necessary condition이다. 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확신에 찬 거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일단 사이클이 있으면 헤드락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로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자원이 하나밖에 없으면 확신에 가져서 교착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사이클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없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교착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번호가 4번인지 3번이 이게 3번 같은데 3번 3번 교착 상태를 다루는 어떤 전략.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트레티지다. 스트레티지 어떤 거냐면 교착 상태에 대한 전략을 갖다가 이 관리 또는 처리하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전략들에 대한 걸 본다면 하나가 교착 상태에 대한 걸 상태 발생 갖다가 무시한다. 그래서 뭐든지 무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국가의 전략 보게 되면 저 옆에 나라가 침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국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있겠죠. 누가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왕년의 조선시대처럼. 이런 식의 거가 있어요. 대표적인 OS가 이게 뭐냐면 초창기에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 초창기의 OS 중에 유닉스라고 하는 OS가 제 교체 상태를 발생한다면 뭐 알아서 저희 사람들이 또는 저희 관리자가 슈퍼 유저가 지우면 되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불러요. 오스트리치 알고리즘.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다. 이걸 갖다가 타조 알고리즘이다라고. 이걸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이 강경한 외교부 장관한테 CNN 기자가 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적 있죠. 북한이 뭐 침범하고 뭐 그랬을 때 이 무시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너는 오스트리치냐라고 이제 타조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타조가 어떠냐면 굉장히 잘 달리지만 달리다 자기보다 더 잘 리는 어떤 동물들이 이 어떤 아프리카와 같은 어떤 초원에서 왔다 달려온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눈을 감아버려요.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전략. 그래서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다. 결국 이건 전략이라기보다 그냥 이거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리즘이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는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방이다. 얘들아, 프리벤션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것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 중국인들이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막았으면 뭐 저희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걸 갖다가 데드락 프리벤션이다라는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 그 대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이제 또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 좀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요. 아예 걸어 잠가야 될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예방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얘들아 avoidance styles. 회피하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듯 하면 살짝 피해가는 방법을 써보자라는. 특히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주게 될 텐데, 대출해줄 적에는 은행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자도 받으면 더 당연할 거고. 그래서 그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뭐 담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또는 그 사람이 이 돈을 그때그때 이제 그 언제 상환하라 하는 그런 전략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처럼 일단 교착 상태를 꽉꽉 발생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문을 갖다가 완전히 걸어 잠그고 고립 상태로 가게 되면 그 나라 제 국민들 다 굶어 죽겠죠. 답답해서 살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을 개방해 놓고 적이 침투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이 그 군인을 도용하든 이렇게 해서 이 그 막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을 갖다가 데드락 어보이던스다라는. 그다음에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드락 을 갖다가 그냥 제 다 문을 개방해 놓는 거죠. 그리고 교착 상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걸 갖다 탐지해 줘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디텍션. 탐지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교착 상태에 대한 탐지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회복 조치. 이런 전략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교착 상태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략이라기보다 뭐 무시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또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예방 조치에 대한 걸 한번 보자야죠. 자, 아까 뭐라냐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necessary condition이다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하나가 mutual exclusion. 다시 한번 이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mutual exclusion이다라죠. 상호 배제 조건. 상호 배제 동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가 놀부심법처럼 hold and wait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세 번째가 비선점이다 그래서 non preemption이다 그러죠. 비선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ircular wait다. circular wait는 갑은 을은 갑을 기다리는 경우죠. 결코 끝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경우인데 이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예방은 교착 상태 발생 조건 이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교착 상태 발생 조건. 위에는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이제 그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를 포기한다 또는 한 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 이 방법이 바로 되드락 이 프리벤션 예방 방법이다 하죠. 자, 그렇다면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번엔 뭐를 갖다가 부인하냐면 뮤추얼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그렇다면 뮤추얼 익스프레션.
이걸 갖다가 포기한다 또는 요거에 대한 걸 갖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걸 갖다가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부인한다 해서 디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걸 갖다가 이 포기 또는 이제 그 부인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데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병렬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 결과에 오류가 발생했다. 더 심각한 문제죠. 결과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 따라서 이거는 이 믹서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포기하거나 부인해서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다른 거에 해당되는 제 그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이 이 그 무시해버리는 전략 또는 그 부인하는 전략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가 이 두 번째 홀드 앤 웨이트 전략 이런 제 그 발생 조건을 갖다가 무시해버리자. 그래서 디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했죠. 이런 전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홀드 앤 웨이트니까 내 거는 갖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원을 너가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내놓으면 상대방도 안 내놓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만약에 뭔가 개발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 상대방한테 안 가르쳐 주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만 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조직은 개판되죠.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면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의 이걸 부인하기 위한 어떤 전략, 프로토콜은 뭐냐? 규약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대체적인 규약을 본다면 이거 하나가 이 프로세스가 수행 전에 이 모든 그 필요로 하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다가 배당받도록. 그러니까 이 자원이 나는 10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자원 하나는 잠시 아주 짧은 순간에 딱 하고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제일 늦게 사용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까지 다 갖고 있어야지만 이 프로세스가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전략을 갖다가 홀드 앤 웨이트 전략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방법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일단 배당해 주는 거죠. 프로세스가 이 그 뭐 자원 어떤 자원을 배당받지 않는 경우 초기 상태 초기 상태의 경우 이 자원을 그냥 배당해 줘요. 그런데 이 초기 상태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 부수적인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면 보유한 자원 맞이하다가 보유한 자원을 일단 반납받도록 하는 거죠. 반납 후 요청한 거, 요청한 거와 한꺼번에 나중에 그 한꺼번에 제그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반납 후 후에 제그 배당받는 거다. 나중에 배당받는 거죠.
배당하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내가 저희 세 개 갖고 있다가 한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세 개도 일단 내놔. 그다음 나중에 하나 더 포함해서 네 개를 받아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홀드 앤 웨이트 전략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잘 쓰고 있다가 세 개인데 하나 더 필요한데 이 다 일단 반납하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세 권 근데 그 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권이 더 필요해. 그렇던데 도서관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책 다 반납하라 그러면 이 네 권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 돌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볼 텐데 굉장히 불편해서 다시 조금 있다가 또 네 권을 다 그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지러 가야 되겠죠. 근데 세 권이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빌려갔어.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책 상태를 예방한다라고 한다면 참아라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바로 예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홀드 앤 웨이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지, 넌 프리엠션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없애버리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넌 프리엠티브다라고 하는 걸 갖다 디나잉 한다. 무시하거나 뭐 이런 전략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조금 전에 했던 홀드 앤 웨이트하고 크게 저기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그냥 한 가지로 여기도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원을 요청하면 갖고 있는 자원 그냥 반납한다라고 하는 걸로 갖고 있으시면 되겠다. 한 걸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원을 보유한 이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요청하면 갖고 있는 저희가 모든 자원을 일단 반납하죠.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반납한 자원 등을 갖다가 그 대기 상태를 하고 이전 거하고 이전 이 반납한 거 함께 이 새로 요청한 자원을 배당해 주는 거죠. 후에.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약간의 그 홀드메이트하고 차이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예방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마지막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큘러 웨이트라고 부르죠. 갑은 을은 이 갑을 요청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이거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원 각각에다가 각 이 자원에다가 이 배당 순서를 결정해요. 순서를 이 제공하고 그 배당 순서에 따라 이제 프로세스들은 자원을 갖다가 배당받는다. 이런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프린터가 있다 그러죠. 프린터는 번호가 2번이라고 한번 해보죠. 키보드 1번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요청한다. 자원 요청 시 어떤 자원이냐면 키보드다라고 하는 자원을 요청한다. 요청하면 이제 바로 그 키보드 지원해주면 되겠죠. 키보드 배당해줍니다. 만약에 프로세스가
이 프린터를 요청한다. 요청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세스는 이 키보드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번을 쓰려면 1번을 강제로 다 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 프로세스는 1번 자원도 함께 배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쓰지도 않는 자원에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우죠. 자, 이런 전략을 써서 하게 되면 이 서큘러 웨이트라고 하는 조건을 없애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각 자원마다 모든 순서를 배당해 준다. 이 배당 순서. 그리고 그 순서가 2번이다 그러면 1번을까지 한꺼번에 배당을 받아야 되고 내가 10번이라고 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1번부터 9번 쓰지 않더라도 무조건 다 배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 불합리하긴 하지만 교착 상태를 일단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게 되면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굉장히 지금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한번 대표적인 문제점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 또는 리소스라고 하는 거 이거의 유틸리제이션 유틸리제이션이 낮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예방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말고 저거 말고 다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가하죠. 그래서 규제를 많이 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뭐 저기 하게 되면 학교 복도를 걸어 다닐 적에는 시속 뭐 초속 뭐 얼마 해가지고 항상 걸어 다녀야 되고 천천히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건물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도 KF94를 써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KF94 없는 사람 못 들어가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겠지. 이 규제를 가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바로 이 유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다.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라.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 은행에서 그렇다면 다 저희가 규제라고 돈을 안 빌려준다면 은행이 망하겠지. 따라서 이 뭐 제 대트락이 발생하는 건지 아닌지만 계속 저희 감시하다가 저희 안 생기도록만 잘 피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하게 될 전략 방법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데드락 어보이던스다. 회피를 하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이나믹이다라는 거죠. 아까는 정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정적인 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대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크게 이 교착 상태가 발생했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안전한 상태가 있고 세이프 상태가 있고 언세이프 상태가 있어요.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다. 하나는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항상 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뭐 세계에서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런 경우에 저희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냐 하면 전쟁이 또 나지도 않고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한국에다 투자한다는 건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쫄딱 저희 건지지도 못하고 망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unsafe state라 그래가지고 불안정하다라 해서 전쟁이 발생하느냐는 건 아니죠. 그와 같이 여기도 이렇게 상황을 unsafe라고 하는 이 상황 중에서도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건 요거 하나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세이프 상태에서 unsafe가 되면 다시 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의 거를 여기 같이 경계선에서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은행 원원들이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은행가 알고리즘이다, 뱅커스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냥 요 예 하나만 가지고 보도록 하죠. 시간 T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 T형에서 보게 되면 T형에서는 시스템에 12개에 해당되는 뭐 요즘은 안 쓰지만 마그넷 테이프가 있다라는 MT가 있고 마그넷 테이프가 있고 3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에 해당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최대한을 필요로 하는 제 그 자원에 해당되는 거 맥시멈 요구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각 프로세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현재 배당받은 게 얼마냐라고 하는 커런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필요로 한 거, 홀딩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가 3개가 있으니까 0, 1,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 이 프로세스 P0이 끝나려면 10개에 해당되는 자원이 필요해요. 뭐 마그넷 탭이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마그넷 탭이든 아니면 이제 그 이 프린터가 10대라고 하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이건 4개, 이거는 9개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 5개에 해당되는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자원을 배당받았고 이건 2개를 자원을 배당받고 2개를 받았다. 자, 이렇게 현재 상태예요. 현 상태. 현 상태일 때 이때 제 그 이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배당하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보자. P1이 동작하고 나서 P0이 동작하고 그 다음에 P2가 이렇게 배당한다. 그러면 P1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지금 2개에 해당되는 걸 받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되니까 몇 개가 있냐면 9개에 해당되는 자원을 쓰고 있죠. 9개가 지금 사용 중이죠. 여분은 몇 개가 남냐 하면 12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3개 여분이 있죠. 여분 3개. 그럼 3개 여분이 있으니까 이 중에 2개를 여기다 배당해 줄 수 있겠죠. 2개를 배당해 주게 되면 여기다 이제 그 P1에다 2개를 배당해 주고 나면 이게 이제 그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끝나겠죠.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죠. 그러면 4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4개가 그 반납받을 테니까 다시 2개를 더 반납받아 5개가 되겠죠. 그럼 5개를 여기다 더 주면 되니까 5개가 더 필요하니까 10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P0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종료가 되고 마지막 P가 결국은 이제 뭐 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끝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safe state다. 즉, 이 안전 상태를 이렇게 가는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걸로 일단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뭐냐면 데드락 어보이던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간단하게 이 그 자원이 한 종류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그 그래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죠. 은행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들 중에는 다시 말해서 이 회피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하는자 자원의 종류가 한 가지로만 됐을 때 싱글 리소스다. 자원이 이 한 종류로만 돼 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싱글 리소스 인스턴스라고 하는 걸로 보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멀티플 리소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싱글 리소스라고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 그 데드락을 회피하는 전략을 알고리즘을 제시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이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쇼티스 패스 알고리즘 할 때 그 다이스의 이 뱅커스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플 리소스라 해서 자원이 이 그 하나가 아니라 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갖고 있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하버먼이라고 하는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버먼의 뱅커스 알고리즘입니다. 이 뱅커라고 하는 게 은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은행원, 은행원. 은행원이기 때문에 은행원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대출할 적에 이 가능한 하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저는 요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싱글 리소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구사항 리카이어먼트. 일단 제 그 각 프로세스는 최대 이 얼마까지 요구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각 프로세스가 최대 그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어떤 걸 쓸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얘기로 뭐냐면 난 이렇게 필요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클레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이거는 내가 필요로 한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나타낼 때 자원을 나타낸다 그래서 리소스를 배당한다 그래서 리소스 알로케이션 이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준다. 리소스 그래프를 이용한다. 자, 먼저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를 가지고 하기 전에 이 다이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의 뱅커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런 표를 가지고 한번 보죠. 다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죠. 먼저 이런 표를 상태를 한번 보죠. 하나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프로세스 나타내는 부분들이 다. 그 다음에 얼마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자원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종료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4개가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이 전체 이 자원에 대한 종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와 같이 싱글 리소스 10개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초기 상태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니까 배당받은 게 하나도 없겠죠. 그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하기까지는 6개의 그 자원이 필요하고 5개, 4개, 그 다음에 7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렇게 생긴 게 초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배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태로서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배당했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태로서도 배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둘 중에 하나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거에 초기 상태에서 배당을 받았더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언제 종료까지 이렇게 됐다가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그 남는 것들은 얼마만큼의 여유분이 남나 보니까 10개 중에 지금 8개를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2개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그럼 2개 여유분이 있다는 건 이걸 어디다가 제공해 줄 수 있냐면 여기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제공해 주게 되면 C가 끝나죠. 그럼 다시 4개가
이 여유분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D에다 배당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B에다 배당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 전체 끝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safe state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판정을 내려서 이 순서대로 한다. 먼저 C에다 배당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이 하게 저희 그러니까 동적으로 이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것도 최대 필요한 개수는 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서는 1, 2, 2, 4 이렇게 배당을 했다 이거죠. 시간에서. 이게 T0이라고 하는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T2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고, 이게 T1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T1'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랬더니 T1은 이렇게 배당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모르고 B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유분이 얼마가 남냐 보니까 한 개의 여유분이 남는 거죠. 한 개의 여유분이 남았다는 얘기는 하나를 어디다가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A에다 배당해도 안 끝되고 다섯 개가 남고 여기 두 개가 더 필요하고 여기 세 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unsafe state다. 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그리려면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 형태로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이 자원 배당 알고리즘 그 형태로서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를 가지고 나타내 보자.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걸 지금부터 얘기할게. 자원 배당할 건 리소스 그래프에 보게 되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연결부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리퀘스트 엣지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아크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이 프로세스를 PI라고 이걸 자원이다라고 하는 걸로 RJ라고 하는 자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가 프로세스에서 리소스 쪽으로 배당된 거다. 두 번째 아크는 어사이먼트다. 엣지 또는 아크. 아크는 화살표가 있다. PI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RJ라고 하는 자원의 인스턴스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역으로 된 거. 자,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최대에 해당되는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프로세스들이. 이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점선으로 표시한다. PI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RJ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이클 검사를 한다. 사이클 검사를 하고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R1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이 R2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P2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자원은 여기에 배당됐고 이거는 이걸 요청하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이 R2를 요청하고 있고 R2의 인스턴스는 이렇게 됐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여기처럼 이게 뭐냐면 이 크레임 엣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이 존재하면 이 교착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배당을 하자. 결정하지. 다른 배당으로 하자는 걸 다른 배당을 찾아보자 이거죠.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뱅커스 알고리즘, 나이스라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전략에서 쓰는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버먼 알고리즘은처럼 자원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래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을 이 테이블 형태에서 만들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큰 문제가 뭐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걸 확장한 정도의 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드락이라고 하는 걸 그렇다면 그냥 이제 풀어주는 거죠. 데드락 디텍션.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에 대한 거를 동선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집구석에 박혀 있는지, 돌아다녔는지에 대한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라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갔다라면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걸 역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걸 다 검사를 받는 것처럼 이런 그 교책 상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고 교착 상태에 대한 어떤 회피나 예방이나 어떤 걸 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이 교착 상태에 대한 일상 상태 발생에 대한 조치 없이 그냥 그 프로세스의 수행을 갖다가 수행을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고 주기적으로 프로세스와 그 자원 간에 이 교착 상태에 있는지만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교착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된다. 이걸 갖다가 이 데드락 디텍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규제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뭐 예방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내가 이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지금 몇 주에 한 번씩 한번 검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착 상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있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탐지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탐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싱글 인스턴스 따라가는 경우를 했어요. 리소스 타입 각 리소스 타입당 각 리소스 타입당 그 어떻게 저희 이 자원들이 있는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프린터는 프린터 한 대 이런 식의 걸로 갖돼 있다라고. 자, 이때 제 하는 거가 뭐냐면 사이클만 가지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사이클이 있으면 이때 이 교책 하는 걸로 뭐냐면 사이클이 라고 했어요. 뭐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따라서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면 여기서 하기에는 교착 상태에 대한 자료 구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웨이포 그래프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냥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를 써도 되는데 웨이포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이클이 있는지 검사해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는 교착 상태 데드락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웨이포 그래프는 뭐냐라는 거에 보여서 그렇죠. 아까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한 적이 있죠.
먼저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P2라고 하는 프로세스, P3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기에 P4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 P5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P5. 그리고 P5. 자, 이 사이에 자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원 하나를 R1이라고 쓸게요. 이게 P1은 R1이라는 자원을 요청하고 R1이라고 하는 거 자원 하나는 P2 요청됐다. 자, 이 하나의 인스턴스씩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정확하게 인스턴스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R5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여기도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배당이 됐고 P2는 요걸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R4라고 하는 자원이 있고 이거를 요청하고 요거는 여기에 해당됐다. 여기 R2라고 하는 자원이 있다. 그리고 이 R4라고 하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P3라고 하는 자원은 요걸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걸 요청한다고 가정하고 이게 이렇게 P4에 해당됐다. P4는 R2를 요구하고 요거는 이렇게 요청이 됐다. 자,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와 리소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다라고 하죠. 리소스 알로케이션 그래프. 그래프. 음,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서 프로세스끼리만 제 관계를 가지게 되면 wait4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5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하나 여기가 P5가 있고 가운데 P2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에 P3 그다음 여기 P3구나. 그다음에 이게 P1 1번이에요. 그다음에 P4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P1하고 P2 사이를 보게 되면 R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P2에 배당되어 있고 P1은 P2가 끝나길 기다리는 거죠. 따라서 기다리는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5번하고 2번의 관계를 보게 되면 5번이 끝나기를 P2가 기다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 R4라고 하는 이 2번하고 3번의 프로세스 보기에는 R4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이런 기다림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요게 됐고 그리고 이 3번하고 4번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P3가 P4가 끝날 기다리는 게 되죠. 다시 P2하고 P4도 이게 끝나는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P4하고 P1이라고 하는 사이도 이런 관계가 된다. 자, 그래 요 그래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wait for 그래프다라고 부른다 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걸 검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교착 상태가 있다. 라고 판정할 수 있겠다 이거죠. 교착 상태 발생했네. 이 발생 이렇게 해서 이막 경고등이 켜지면 P1이라고 하는 이거와 P1과 그다음에 P2와 P4 사이에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지금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을 경우 한 개의 리소스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 하나의 자원당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건 이거를 확장하는 건데 그때는 이런 웨이퍼 그래프 가지고는 쉽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 이것도 이 하버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테이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이제 교책 상태. 그래서 이제 교책 상태가 발생했다. 이런 걸 탐지했더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해야 되겠죠.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나요?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백신을 만들든지, 뭐 누군가를 갖다가 이 감염자를 갖다가 격리 조치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리커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문제가 안 생긴다기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착 상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강제 종료시켜 버리죠. 강제 종료는 뭐라 하냐면 어버트라고 얘기해요. 어버트 all 모든 프로세스인데 이 데드락과 관련된 프로세스. 데드락에 걸려 있는 프로세스는 다 강제 종료시켜 준다. 강제 종료시켜 주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한 1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0.1초 남겼는데도 안 왔는데 이와 같이 데드락에 같이 연루됐다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다시 1년을 또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반드시 백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백업을 하는데 각각의 데드락에 걸려 있던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백업 조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전 상태 이걸 갖다가 이거를 백업 조치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떤 이 연속적인 위치에서 다시 교착 상태가 벗어난 데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와 같은 정조에 하는 걸로 그냥 하고 데드락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어버팅 하든 백업을 하든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모두 데드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연속해서 이 두 가지 방법 갖다가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의 걸 하는 걸 갖다가 데드락 리커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원은 반납해야 되는데 자원은 프리엠티브 한다 하죠. 리소스 자원 멘트 리소스 자원을 갖다가 이 선점한다 하죠. 이런 식의 해서 더 이상 교책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처리해 주는데 데드락 리커버리만큼은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경험이 많은 슈퍼 유저가 또 관리자가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데드락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제 7장에 있는 데드락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기억 장치, 다시 말해서 버추얼 메모리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 진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